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인슐린 혁명을 이루는 가장 간단한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세 가지 영양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이렇게 당뇨 관련해서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글루코스 혁명, 혈당의 혁명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서 약간 이제 시사점을 받아서 인슐린 혁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는데요. 자, 당뇨와 인슐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는 그거죠. 혈관 속에서 혈당이 넘쳐서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병입니다. 당이 뇨,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혈당이 왜 혈관 속에 넘치는지 바로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인슐린을 에너지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너지 호르몬이라는 것은 혈당을 우리 몸에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 꺼내 쓰게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슐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물론 혈당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우리가 먹어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는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 창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인슐린은 혈당을 저장 창고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것, 즉 당뇨라는 것은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있는 창고에 저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창고에 있는 자물쇠가 있겠죠. 그 자물쇠에 맞지를 못하게 되는 것. 즉 자물쇠가 이 열쇠,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거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인슐린이 데리고 온 당을 그 창고에 넣지 못하게 되는 것. 즉 우리 몸이 인슐린을 거부한다. 바로 이게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혈액 속에 당이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돌아다니는 당은 굉장히 염증이 많고 화가 난 당이고, 덩달아 자기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당과 같이 이렇게 역할을 못하고 혈관 속에 돌아다니는 당은 나쁜 성장 호르몬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암세포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슐린 호르몬을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는 파트너,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만약에 우리 몸의 CEO이고 오너이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창고직이, 창고를 담당하는, 자재를 담당하는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지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해답은 비교적 가까이 있겠죠. 자, 뭐를 싫어하겠습니까? 약은 싫어하겠죠. 야식입니다. 밤에 먹는 겁니다. 쉬지를 못하는 거죠. 한꺼번에 일을 갑자기 확 주는 겁니다. 폭식이죠. 그리고 계속 일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과식이죠. 그리고 직원을 속이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이거를 받아들였는데,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해가 되는 거죠. 바로 혈당이 높은 음식, 즉 혈당 지수가 높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꾸 이제 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혈당의 창고가 이렇게 넓어져야 되겠죠. 창고가 우리 인슐린 데리고 온 혈당을 못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가득 찼기 때문이죠. 간에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탄수화물 가다습지,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면서 이게 넘쳐나게 되면 지방간, 근육에 넘쳐나게 되면 근육의 지방화, 지방세포에 넘쳐나게 되면 지방세포가 커지면서 내장지방, 복부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해가 없으면서도 우리 창고에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간이나 지방세포는 아니겠죠. 물론 간에 디톡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 지방세포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늘릴 수 있는,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육이겠죠. 인슐린 저항성이냐, 인슐린 감수성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바로 근육입니다. 물론 간도 디톡스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을 클린하게 유지 중이 중요하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지방간을 방지해야 되죠.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지방세포를 줄이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에 부담이 되는 것을 줄여야 되겠죠. 술 먹고, 밥 먹고, 술 먹고 탄수화물 먹고, 술 먹고 약 먹고, 이런 부분들을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적절한 근육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만나는 겁니다. 근력 운동과 단백질이 만난다. 자, 저는 첫 번째 영양소로서 단백질을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비타민 B가 있으면 단백질의 기능은 더욱더 근육을 잘 형성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바로 동물성 단백질인 살코기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거죠.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날 반드시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살코기를 섭취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0분 이상 운동한 날, 그런 날은 이제 근육의 어떤 형성점이, 성장점이 이렇게 촉발된 날이거든요. 반드시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자, 운동한 날 반드시 단백질 섭취, 특히 30분 이상 운동하고 근육 성장에 기회가 있는 날은 당일날 단백질 섭취를 하라.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는 또 비타민 B까지 같이 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런 단백질과 더불어서 식물성 단백질을 또 틈틈이 같이 규칙적으로 교대로 섭취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죠. 숏체인 패티애시드, 단세지방산, 즉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이 근육으로 가는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근육이 더 잘 자라게 해서 결국에 이것이 인슐린이 믿고 탁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저장 창고를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인슐린이라는 일꾼이 지치지 않게 성실한 일꾼으로 남아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즉 인슐린의 열쇠 기능, 창구를 잘 열 수 있도록 하는 열쇠 기능을 좋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일을 주더라도 천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그럼 준비를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늦은 시간, 야식은 또 피해야 되겠죠. 자연에서 또 노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드시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글루코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슐린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올라간 상태로 쭉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 그만큼 인슐린에게는 상당한 손상, 부담을 주겠죠. 그래서 거꾸로 천천히 식사법, 제가 항상 먹는 순서만 바꿔서 살이 빠진다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이런 순서로 젓가락의 이동 순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이 식사에 반드시 앞에 오는 게 뭐죠? 식이섬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백질, 유산균, 식이섬유. 이게 세 가지 영양소입니다. 근데 식이섬유가 아까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만나면 만드는 숏체인 패티애시드, 단세지방산이 우리 근육을 하는 문을 열어준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이제 거꾸로 식사법이 하나 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천천히 이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많이 하시고 가장 느리게 식사하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 주십시오. 혼자 식사를 하신다면 타이머를 맞춰서
식사 시간이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조절해야 되죠. 그것이 뭐냐면 렙틴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거죠. 렙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포만 호르몬은 우리 몸의 어떤 식이 조절을 하는데 자제를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빨리 먹어버리면 렙틴이 분비될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세포가 늘어나고 렙틴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다 보면 렙틴 저항성이 생기죠. 자, 렙틴 저항성은 뭐냐면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오는데 머릿속에 포만감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렙틴의 기능의 상실이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인슐린 저항성과 항상 맞물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슐린 혁명을 이루는 가장 간단한 두 가지 방법, 즉 근육을 늘리고 인슐린에게 충분한 휴식과 제대로 된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주는 것, 더불어서 세 가지 영양소, 단백질, 유산균, 그 다음에 식이섬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 지나면서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슐린 혁명을 반드시 달성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